안녕하십니까. 전병헌 수학학원에서 명일여고 담당하고 있는 전범진이라고 합니다. 일단 2026년 명일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. 우선 총 문항수는 24문항 나왔습니다. 24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20문항이 나왔고요. 그리고 서답형이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. 이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저희 학원교재 A스텝에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됐고 B스텝에서는 4문제, 그리고 교과서나 아니면 교사용 평가 자료에서 물론 이제 A스텝, B스텝이랑 겹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학원 교재를 제외한 것들 중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작 문제인 것 같은 게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작 문제는 서답형 마지막 번호고요.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. 일단 출제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출제가 돼서 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완전 극악인 난이도의 문제들이 뭐 껴있거나 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 명일여고가 사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조절은 해야 됐고, 그리고 중간고사보다는 아마 한 문제, 1등급은 한 문제 정도, 2문제, 그리고 2등급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1등급 학생들이 틀릴 만한 번호부터 제가 좀 나열을 해보자면 이제 사작 문제인 서답형 4번 문제, 그리고 객관식의 17번 문제, 이렇게 2개 정도가 아마 틀릴 수 있는 번호지 않나. 그래서 아마 9.3점 정도가 까일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90점 정도인데, 여기서 1등급 마지노선인 학생들이 하나 정도 더 틀린다라고 하면 1컷은 아마 86에서 9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학생들이 추가로 틀릴 문제들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보자면, 우선 서답형 1번, 이게 되게 익숙한 문제인데 이제 실수할 확률이 클 거라서 요거 하나 틀리고 마이너스 5점, 그리고 이제 서답형 3번, 요것도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에다가 추가로 이제 12번 문항, 15번 문항, 그리고 18번 문항, 19번 문항, 20번 문항들 틀릴 만한 문제들인데, 얘가 이제 4.1점이고요. 얘도 4.1점이고, 얘가 이제 4.4점. 얘네들이 각각 4.5점인데 뭐 이걸 다 틀리면 이제 쉽지 않을 거고, 아마 이 중에서 총 3문제 정도 틀리는 게 딱 2등급 컷이어서 총 여기서 2개, 2개, 3개에서 총 7문제 정도 틀리는 게 2등급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점수가 아마 68점 내외로 2등급 컷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험 문제들이 뭐 1등급 컷이나 2등급 컷 어느 정도 분석은 끝냈고,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여름방학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일단 여름방학 때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서 2학기 때 도형 파트를 시험을 봅니다. 명일여고잖아요. 여고 학생들이 이제 특히 도형 파트를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하는 편인데, 이 도형 파트에서 보통 명일여고가 그렇게 쉽게 내지는 않는 편이라 아마 이번 2학기도 도형 파트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,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를 생각했을 때 이제 1학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, 모의고사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A스텝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, 그리고 교사용 평가 자료, 이건 이제 비상 평가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요 3개 정도는 그래도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다뤄놔야 될 것 같아요. 명일여고에서 이번에도 뭐 객관식 17번은 사실 그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뭐 제한 조건이 좀 추가로 더 들어가서 학생들이 좀 혼동이 왔을 것 같고,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런 문제들을 풀려면 사실 남은 22문항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풀어야 하거든요. 이 22문항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냅다 푸는 것보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1등급 근처의 점수대는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나름의 이제 킬러 문항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명일여고 특성상 완전 극악의 난이도가 나오지는 않아요. 하지만 뭐 적절히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문제를 분포해서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압박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이제 명일여고 기본의 시험 특성이니까, 저희가 일단 기본을 열심히 잘 하고 추가로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얘네를 연습하자가 저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명일여고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